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13단원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죠. 바로 적분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3단원부터 이제 이 미적분 마지막 단원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보지 마시고 미적분이 그냥 세 개의 과목으로 생각하십시오. 처음에 뭐 수열익한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가 앞에 조금 있고요. 그 다음부터 또 하나의 과목이 미분법이라는 과목. 뭐 다른 교재 한 권하고 비슷한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적분법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미적분2의 교재 세 번째 교재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교재는 23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어느 정도 미적분에 대한 연산도 한 번씩 했었고 적분도 생소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수투에서 다뤘던 함수는 전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 다항함수를 적분하는 과정은 거의 뭐 공식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미분하는 초월함수를 적분하는 과정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적분에서 나오는 유니크한 내용이 바로 치환적분, 부분적분이라는 내용인데 이건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13단원 조금 라이트한 부분이죠. 부정적분. 그래서 좀 오늘 시간은요. 적분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짧게 하고 또 내용들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미분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적분을 배우는 거야. 뭐냐, 쌤이 좀 통틀어서 미분법, 적분법,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그래서 적분법을 이제 13단원부터 19단원까지인가요? 네, 제일 마지막까지 확인. 제일 마지막이 19단원이죠. 13부터 19단원까지 총 7단원이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거고, 이 적분법 안에는 이제 크게 우리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것처럼 부정적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다 수투에 나왔던 내용이죠. 부정적분은 뭡니까? 적분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안일불자의 정할 정자죠. A부터 B까지가 아니라 그냥 인테그럴의 함수 fx dx를 하고요. 정적분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는 거지요. 이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점은 뭐 정적분도 이제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부정적분을 먼저 해서 그 x 자리에다가 b 대입하고 a 대입해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부정적분 하게 되면은 어떤 한 형태를 대문자 fx라고 놓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은 항상 상수항 c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 식은 여기다가 B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A를 대입해서 빼는 게 정적분입니다. 뭐 큰 차이는요. 부정적분 어쨌든 X에 관한 식이고요. 정적분 어차피 그 X에 관한 식에다가 A하고 B를 대입하게 되는 값은 상수가 됩니다. 상수.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이렇게 연산하는 과정이 일단 기본인데 그 연산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부정적분은 사실 여러분 학교 내신이나 수능의 단독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정적분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고3 수능 기준으로요. 항상 수능 시험에는 정적분만 나옵니다. 고3 수능 기준으로. 부정적분은 사용은 되지. 원리는 사용이 되죠. 단독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정적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적분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뭐냐라고 하면은 고등 과정의 적분은 전부 다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과정을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적분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적분 공식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적분 증명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미분하는 공식이 요러요러 되기 때문에 거꾸로 원래 함수를 찾으면 어떻게 되지? 그 원래 함수를 이제 원시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 원래 있는 원시 함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테그럴 EX DX라고 하면은 이게 공식이 있어요. 하지만 한마디로 이겁니다. 뭐를 미분하면 EX가 되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미적분의 요 과목의 적분법에서도요. 뭐 이상한 적분 많이 배우거든요. 치환적분, 부분적분, 뭐 극한으로 표현된 걸 적분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넓이, 부피를 적분 관계하는데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뭐를 미분하면 EX가 될지를 찾는 과정, 원시함수를 찾는 과정이 바로 적분입니다. 그게 설사 지수함수 적분이건 로그함수 적분이건 삼각함수 적분이건 치환적분이건 부분적분이건 다항함수 적분이건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를 미분하면 되지? 그렇지. X제곱을 미분하면 되는 거죠. 단,
x제곱에 어떠한 상수가 붙어있더라도 미분하면 상수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x의 부정적분은 x제곱 더하기 c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적분의 출발입니다. 부정적분 출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시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게 바로 부정적분이고요. 물론 공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식을 다 정리를 해줄 텐데 공식이 앞서가지고 결국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구나. 뭐를 미분하게 되면 그게 되는지를 찾는 과정이구나. 요거 하나를 기억한 다음에 앞으로 쭉 적분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분은요, 연산 자체가 미분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다항함수 적분인 수투에서 배웠던 적분은 그래도 공식 한두 개를 풀 수 있지만 뒤에 가서 배우는 뭐 초월함수 적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적분 연산이 불가능한 문제들도 엄청 많습니다. 요 이야기는 지금 하기보다는 나중에 할 건데 적분이 미분은 연산이 안 되는 문제가 없죠. 미분 연산 다 뭐 함수 분수건 루트건 합성함수건 뭐 다 할 수 있단 말인데 적분은 정말 특별한 형태만 적분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적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적분 연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뒤에 가서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배운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고 일단은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 원시함수를 찾는 과정이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적분을 이번 단원은 8단원 좀 라이트한 부분이에요. 계산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인테그럴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다항함수 적분은 보통 이런 꼴로 쓰여지는 거죠.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거지.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될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뭐를 미분하면. 당연히 x의 n 플러스 1제곱 미분하게 되면은 이 지수가 1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x의 n제곱이 된단 말이야. 단 이게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면은 n 플러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 앞에 개수는 1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n 플러스 1분의 1에 x n 플러스 1제곱이 된다. 내지는 여기다가 지수의 1만큼을 더하고 이것을 역수치한 게 앞에 튀어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 c가 뜨고요. 이때 이제 이 n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값이 가능하냐. 원래 처음에는 뭐 다항함수부터 가능했단 말이에요. 아예 뭐 자연수부터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분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미 합성함수 미분을 다 로그 미분 하다 보면은 x n 플러스 1제곱 미분하게 되면은 이게 지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n이 자연수일 필요도 없고요. 뭐 정수일 필요도 없고요. 실수가 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모든 실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단 분모가 0이 되면 아예 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n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성립하고요. 마이너스 1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좋아. n이 마이너스 1이 뭡니까? 인테그럴 x의 마이너스 1제곱 dx. 이게 뭐예요? 인테그럴 x분의 1 dx죠? 맞나요?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럼 요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 뭐를 미분하면 x분이 됩니까? 이것도 배웠습니다. 정답은 ln x가 아니라 ln 절대값 x. 이거 기억납니까? 이게 절대값 x가 되면은 ln x가 될 수도 있고 풀어지면은 ln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죠. x가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근데 어떤 것이건 얘를 미분해도 x분의 1이고요. 요걸 미분해도 마이너스 x분의 합성함수 미분 마이너스를 해서 또 x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건 전부 다 x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일반적으로 요거 두 개가 하나의 공식이에요. x의 n제곱을 적분하는 형태는 전부 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절대값 있는 거 빼먹지 마시고 플러스 c도 빼먹지 마시고. 됐습니까? 적분. 뭐 이제 그 밖에도 자잘한 적분 연산하는 테크닉 같은 게 있습니다만 뭐 덧셈 뺄셈 하고 쪼개서 구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식으로 기억할 건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좀 오늘 다 할 건데 뭐 인테그럴 코사인 x dx는 뭡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야. 뭐 외우면 좋지만 혹시나 못 외웠다 하더라도 뭐를 미분하면 코사인이 될지 생각해 보는 거야. 보이나요? 네, 사인이죠, 사인. 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등등등. 자, 알겠죠? 그래서 x n제곱에 대한 걸 먼저 이야기를 하겠고요. 뭐 여러분 그렇다면 2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식들이 쫙 나와 있는데 특히나 뭐 적분을 미분하고 같이 조합하면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또 고급 문제 풀 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정리를 하고 일단은 3번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은 싹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확인하세요.
뭐 쌤이 n이라 썼던 게 정석 교재는 r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진 않고. 네.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이런 거 할게요. 이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f'x가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거를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과정, 미분의 역과정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불러요. 미분의 역과정이 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fx하고 f'x를 f'x로부터 fx를 구하는 과정도 사실 적분인 거야. 물론 이렇지. 인테그럴 f'x dx. f'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그럼 정답은 fx가 아니라 fx에다가 상수항 c가 붙어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보통 우리가 이제 스몰 fx를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적분하는 과정은 바로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될지를 찾는 과정이에요. 보통 이제 수학에서는 대문자 fx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은 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가능해요. fx를 적분한 인테그럴 스몰 fx dx라고 하는 식이 적분하면 얘가 되고 뭐 상수항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갖다가 새로운 미분을 했어 x에 대해서.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하면은 요게 얘가 됐다가 다시 미분하기 때문에 요게 스몰 fx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파고드는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뭐 이런 식들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 식의 형태들을 보면서 아, 미분하고 적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구나 라고 등장하고 식이 더 복잡한 경우 합성함수가 되는 경우 뭐 앞에 개수가 x가 아니라 뭐 2x, 3x, x제곱 이런 형태의 경우도 뭐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네,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게 2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문제를 236페이지, 필수예제 13-1번부터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석 교재 내용이죠? 네, 문제를 바로 볼게요. 좋습니다. 13-1번하고 2번이 여러분 아마 정석 교재 뭐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일부 문항들은 예전에 수투에서 봤던 내용들일 겁니다. 수투에서 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보겠습니다. 이걸 적분하세요. 와, 너무 살벌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 루트 2x고 마이너스 루트 2x니까 합과 차이 곱이니까 먼저 정리하면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돼서 없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x 4제곱 플러스를 적분하는 문제죠. 정답은 뭐예요? 5분의 1 x의 5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가벼운 내용들이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라고 이거 약분이 되죠. 예, 이거 이제 분수 형태 적분은 나중에 따로 배울 건데 분수 형태가 아닙니다.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서 이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것만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투에 있었던 문제들이고. 자, 이제 수투가 아닌 형태들은 이렇게 삼각함수가 포함된 건 수투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삼각함수도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뭡니까? 시컨트 제곱이지. 시컨트 제곱의 역수가 뭡니까? 시컨트가 코사인 역수이기 때문에 시컨트 제곱의 역수는 코사인 제곱이에요. 이건 뭡니까? 코사인 제곱이 됩니다. 더하기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뭡니까? 코시컨트 제곱이죠. 역수를 하면 또 사인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입니까? 1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예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세타로 적분하는 거니까 세타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이게 x 더하기 c가 아닙니다. 세타로 적분하는 거니까. 수투에서는 싹 다 x에 대한 미분, 뭐 가끔씩 t에 관한 미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미적분 문제는 전부 다 세타에 대한 미분, t에 관한 미분 다양하게 나와요. s에 관한 미분, u에 관한 미분, y에 관한 미분, 적분, 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 적분 변수를 잘 봐야 돼요. 알겠죠? 자, 4번. 이렇게 두 개를 쪼개지면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로 만들 수 있죠. 인테그럴 x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 플러스 1 dx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똑같죠. 그래서 없어지고 없어지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적분하게 되면은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전체의 제곱. 이건 뭐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그죠? 그다음에 이거도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하는데 여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사인, 코사인 약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여기도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고 1이니까 더하면은 1이 그지? 계산하게 되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인테그럴 2 사인 제곱 더하기 2 코사인 제곱을 적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2 D세타가 되는 거죠. 2세타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좋아요. 자, 그 다음 적분도 비슷한 내용이죠. 이렇게 생긴 루트나 뭐 이런 게 포함된 적분인데 이것도 전부 다 x의 n제곱꼴로 만들면 전부 다 연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이고요. 여기는 x의 1제곱이니까 요 1번 같은 경우 인테그럴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이것은 더하기 x의 3분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빼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네.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앞으로 많이 나올 적분이라서 쌤이 2개 정도의 x n제곱 적분은 따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인테그럴 x의 제곱분의 1 dx. 쌤 이런 거 연산할 때 이제 앞으로 빠르게 할 거거든요. 인테그럴 루트 x분의 1 dx. 사실 별거 아닌 연산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부호 때문에 실수를 할까봐. 얘가 이렇게 x의 마이너스 2제곱 아닙니까? 여기다가 1만큼을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는 그리고 이것의 역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역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값이.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c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 빼먹지 않게 조심하시고 가끔씩 막 이거 미분하고 착각해 가지고 마이너스 2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잘 보면은 1만큼을 더한 것의 역수를 앞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이거 뭡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아닙니까? 루트 x분의 1이. 여기다가 2를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플러스 2분의 1이고 역수를 취하면 2가 돼서 이 값이 2루트 x 플러스 c가 됩니다. 이것도 숫자 2를 빼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이게 루트 x분의 1하고 x제곱분의 1 같은 적분은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계산 실수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서 보시기 바라고. 다 됐습니까? 적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방금 했잖아요. 2루트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가 됩니까? 지수를 1만큼 더하면 3분의 1이 되고 역수를 취하니까 플러스 3이 되고 지수가 1만큼 더해지기 때문에 3분의 1제곱이 되는 겁니다. 세제곱분 루트 x.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뭡니까? ln 절대값 x 되는 거죠. 플러스 c. 됐어요? 좋아요. 아마 이런 것들은 실력 정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거 우선 적분하면 인테그럴의 x제곱 2 곱하기 요거 하니까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 4제곱분의 1 dx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이 값은 3분의 1 x의 세제곱이고요. 여기는 더하기 2의 ln 절대값 x가 되고요. 더하기 x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만큼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역수 취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c. 이렇게 써도 되고 분수 형태로 써도 되고요. 자, 마지막.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분자를 전개를 먼저 해야 되겠다. 루트 x라고 있으면 세제곱하는 거니까 앞에 거의 세제곱 x 루트 x 더하기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이니까 3x 더하기 3루트 x 더하기 1 dx 이렇게 정리를 하는 값이 인테그럴의 x 더하기 3루트 x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x분의 1 dx 되겠습니다. 알겠죠? x 적분하면은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루트 x 적분하게 되면 이게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1만큼을 더하면 2분의 3이잖아요. 역수 취하면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의 x의 2분의 3제곱. 이런 거 이제 계산을 잘했는지 검사하는 방법은 이걸 다시 미분해 가지고요. 3루트 x가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앞에 3이 지금 곱해졌으니까 3을 이렇게 없애야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미분하게 되면 2분의 1제곱이 되고 2분의 3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2하고 약분해가지고 3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을 적분하게 되면 3x가 되고 루트 x분의 적분 아까 외웠었죠? 뭐였습니까? 2루트 x였습니다. 플러스 c. 이해되겠니?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거 생각합니다. 자, 활용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함수 fx하고 gx에 관련된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f0은 2, g0은 마이너스 1일 때 fx, gx를 계산하십시오. 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차수라고 하는 게 있죠. 미분한 걸 더했더니 1차식이 됐어. 그러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2차식인 거야. 물론 있습니다. 3차식인데 이것들이 없어져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이 있고요. 이 두 번째 거 봤더니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니까 이건 결국에는 fx하고 gx를 곱한 식이구나. 이거를 미분하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를 미분하면 이해가 될지를 찾는 건데 결국은 이걸 적분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값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F0, 여기서 0 대입하면 F0은 2, G0은 마이너스 2니까 F0, G0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0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니까 이거 x제곱으로 묶어내면 x 빼기 1이고요. 여기는 2로 묶어내면 x 빼기 1이니까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하나는 왠지 느낌상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하나가 2분의 1의 x 빼기 1이고요. 하나가 2 곱하기 괄호 열고 x제곱 더하기 1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이거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f', g'이니까 이것도 적분하게 되면은 fx에다가 gx를 더하게 되면은 얘가 적분하게 되면은 x제곱이고요. 여기 더하기 x가 되고요.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0 대입하게 되면 0, 0, 0, 0 하니까 f0하고 g0 더하면 1이므로 여기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수많은 것 중에서 fx, gx 더한 게 x제곱이 되려면 하나가 요거 하나가 이것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돼서 이 식을 만족하네요. 뭐가 f가 뭐가 g냐 봤더니 f0이 2입니다. 이게 되네요. fx가 x제곱 더하기 2입니다. gx가 x 빼기 1이 됩니다. f0하고 g0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것도 역시 수트에 있었던 내용이고. 자, 이제 초월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에 있는 공식을 외운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적분은 결국에는 미분의 역과정이니까 뭐를 미분하면 될지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인 적분하면 뭡니까?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뭐를 미분하면 사인이 될지 찾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적분은 뭡니까? 뭐를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네, 사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외우는 거야. 이걸 이제 적분 미분 공식을 따로 같이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헷갈려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인데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네. 이 마이너스 보 때문에 실수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거 풀면서 요 공식 보면서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생각하셔야지 더 기억이 오래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뭐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죠? 탄젠트죠. 그 다음에 코시컨트 뭡니까? 마이너스 코탄젠트.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코탄젠트를 미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컨트 탄젠트는 역시 시컨트 미분하면은 시컨트 탄젠트 되는 거고요.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이기 때문에 코시컨트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코시컨트를 미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딱 보는 순간 뭐가 없는 게 있다. 아니 선생님 인테그럴. 탄젠트는 왜 안 나오죠? 탄젠트 적분은 왜 안 나오죠? 이런 느낌이 들 거야. 탄젠트는 인테그럴의 코사인 x분의 사인 x야.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뭐를 미분하면 탄젠트가 되는지를 안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이걸 치환적분을 할 때 어떤 문자를 치환해가지고 변형을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문제를 보는 안목이 있는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는 수험생들은 뭐를 미분하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될지가 감이 올 거라 생각해요. 혹시 그런 학생 있습니까? 그러면 막 스스로를 되게 대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뭐 1단원, 2단원, 3단원이 그냥 가르친 사람 뭐 교육과정상 편의로 만들어 놓은 거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1단원 따로, 2단원 따로가 아닙니다. 다 하나야, 다 하나. 어차피 뒤에 가서 치환적분을 배우겠지만 여러분 중에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모든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이기 때문에 뭐를 미분해서 얘가 될지를 보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분수함수가 나오려면은 ln이 들어가면 되겠네. ln 절대값
코사인 x를 하면 뭐가 되지?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분의 1 그죠? 분모 만들어졌어요. 곱하기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코사인 x분의 1 곱하기 이 안쪽을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 이게 마이너스 탄젠트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네, 플러스 c. 이게 식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안 배우지만 뭐 조만간 배울 겁니다. 이런 적분들. 뭐 진짜 어려운 적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컨트 x를 적분해 보세요 하면은 뭐를 미분하면 시컨트 x가 될지는 정말 뒤에 가서 나오는데 끔찍하게 복잡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미분의 역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요 13단원에서 하니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미분하면 지수함수입니까? 2x제곱? 그대로죠. 뭐를 미분하면 ax제곱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a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은 ax제곱 곱하기 ln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뭐를 미분하면 ax제곱 됩니까? 라고 하면 lna분의 ax제곱이 돼야지만이 요 ax제곱, 이거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ax제곱 미분하면 ax제곱 곱하기 lna니까 lna 약분돼가지고 여기 되는 겁니다. 외우십시오. 그럼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선생님, 지수함수가 나온 건 알겠어요. 그래. 아니 근데 이걸 왜 안 배웁니까? lnx. 아니 로그함수 적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뭐를 미분하면 로그함수 lnx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분적분이란 테크닉을 통해서 하는데 뭐 답부터 말하면은 또 보이나요? 보이는 사람 있을라나? 요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x ln x 마이너스 x입니다. 마이너스 x. 그럼 얘는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ln x 남고요.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하게 되면 뒤에 거 미분은 x분의 1이니까 x 곱하기 x분의 1 하면 1입니다. 빼기 1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ln x만 남아서 이렇게 식이 되는데 이것도 조만간 배울 거예요. 치환적분, 부분적분. 자, 알겠습니까? 이 공식 가지고 또 문제를 푸는 거죠. 자, 13-4번, 5번 해볼까요? 자, 사인의 제곱. 제곱의 적분 공식 배운 적이 없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인의 제곱 2분의 x는 이 반각 공식이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분해도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 적분하게 되면 값은 2분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적분하면 아까 사인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x가 되고요. 더하기 c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하면은 인테그럴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시컨트 제곱 x.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코사인 제곱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dx. 그럼 시컨트 제곱 적분하면 뭡니까? 뭐를 미분하면 시컨트 됩니까? 제곱 됩니까? 탄젠트. 그래서 탄젠트 x 마이너스 ln 절대값 x. 절대값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네, 플러스 c. 자, 할만하죠? 이제 요 13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단히 연산할 수 있는 것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보니까 분자가 2x제곱 묶어내면은 4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그럼 2x제곱을 묶어내면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1에 2의 x제곱 플러스 1로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분모가 2x제곱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렇게 없어지면은 뭐만 남습니까? 인테그럴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적분은 뭡니까? ln 4분의 4의 x제곱 마이너스 ln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c. 이게 답이고요. 뭐 요게 이제 비슷하게 있으니까 4x제곱을 2의 2x제곱으로 만들고요. 뭐 ln 4를 갖다가 2ln 2로 만들었고 뭐 통분해서 문제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하나만 더. 13-5번. 다음 물음에 답해 주세요. 이거 마지막 맞나요? 네, 좋습니다. 함수 y는 탄젠트 더하기 코탄젠트의 부정적분 중에서 x가 4분의 파이일 때 함수값이 2인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요거 부정적분 하는 건데 탄젠트가 뭐죠? 코사인분의 사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코탄젠트가 뭡니까? 사인분의 코사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봐봐요.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얘가 뭐지? 코사인 사인. 코사인 곱하기 사인으로 잠깐만, 제곱인가요? 제곱? 잠깐만요. 요거 일단 정리를 먼저 합시다. 정리를. 그러면은 코사인 곱하기 사인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걸 제곱한 걸 적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뭐냐면은 코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적분하려고 하니까 오 이거 되게 이상해요. 적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되는 게 있나? 없나? 하는데 이게 코사인 사인의 역수는 잘 안 보이지만 코사인분의 1 이게 시컨트잖아요. 제곱하니까 이게 시컨트 제곱 x 곱하기 코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적분할 수가 있지요.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곱한 건 적분을 어떻게 하나? 이게 또 문제네요. 그러면 이걸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컨트 제곱 적분하게 되면 탄젠트 x고요. 코시컨트 적분하게 되면 없으면 코탄젠트 x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니까 이거 곱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거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대로 뒤에 거 앞에 가니까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총체적인 난국이야. 와 이게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뭔가 될 듯 말 듯해.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시행착오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할까? 그러면 사인분의 코사인, 코사인을 만들지 말고 그냥 계산해볼까? 이 값은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2 곱하기 탄젠트 곱하기 코탄젠트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x를 적분하면 되는데 탄젠트랑 코탄젠트 역수관계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2만 남게 되는 겁니다. 탄젠트 제곱 적분을 또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를 하는데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 제곱 x가 되기 때문에 탄젠트 제곱 x는 넘어가게 되면은 시컨트 제곱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뭐냐면 시컨트 제곱 x 빼기 1입니다. 그럼 또 이게 뭐냐면은 코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사라져가지고 그게 뭡니까? 시컨트 제곱 더하기 코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는 문제입니다. 인테그럴 시컨트 제곱 x 더하기 코시컨트 제곱 x. 그러니까 이런 적분을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맞나요? 예, 답은 뭡니까? 뭘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죠? 탄젠트 x. 뭘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c를 어떻게 구하지? 4분의 파이일 때 2가 돼야 돼. 탄젠 4분의 파이는 1이야. 코탄젠 4분의 파이도 역시 1이야. 그러면 2가 되려면 C값은 2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마지막 문제. 곡선 Y는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것에 정비례한다. 이게 뭔 소리지? 접선의 기울기는 f'x 아닙니까? 임의의 점 접선의 기울기. 근데 그게 2의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에 정비례한단 말은 여기다 곱하기 k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곡선 위에 x좌표가 0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x 플러스 4니까 이게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f'0이 얼마입니까? 0, 1이고요. 0 하니까 3k거든, 3k.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0일 접선의 기울기가 3k인데 그게 y는 3x 플러스 4니까 이게 기울기 3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k 값은 1이 됩니다. f'x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fx를 구하는 거니까 fx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2x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c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가 상수항 4를 써먹으면 되겠죠? y는 3x4 더하기 4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0,4를 지납니다. 0 대입하면은 2의 0제곱 1이고요. 0, 0이니까 여기가 3이 돼야지만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겠죠. 이렇게 해서 13단원 이론편을 마무리해봤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초월함수에 대한 적분을 최초로 해봤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13단원의 적분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 다음 단원 14단원의 치환적분과 부분적분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채우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적분과 미분 관계의 문제를 풀거나 뭐 대학 과정에서 변환을 시킵니다. 뭐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가지고 뭐 계산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근사적으로 뭐 급수 테일러 급수를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라든지, 뭐 퓨리의 변환을 시킨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학 과정에 배우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하시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13단 연습 문제를 통해서 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